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이제 막 제대한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형님 영상을 군대에 있어서 꾸준히 보지는 못했지만 볼 때마다 형님이 항상 대형주 관련해서 말씀하신 영상만 보았더라고요. 대형주가 움직여야 주시장이 훈풍이 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요 근래 삼성전자도 6만원을 달아냈고 카카오페이도 MSCI에 편입한다고 주가가 상승 중이고 네이버와 카카오,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연일 주가 상승 중인데 이러한 상승이 주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는 첫 단추일까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요즘 대형주들이 관련해가지고 움직이기를 좀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우리가 LG전자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부진을 했죠. 근데 반대로 보면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은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점을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분석과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악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었어.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확실시 돼버리고 나니까 주가가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선반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좀 전조 증상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을 좀 놓고 보자 그런다면 코스닥 시장이 급등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떠한 주식들이 주도주가 돼서 움직이느냐 뭘 것 같아? 아니, 대형주도 물론 그렇지만 바이오주들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해. 코스닥이 급등 지점들을 항상 체크를 하고 보면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가장 선봉대장 역할은 어디가 하냐면 바이오주들이 미친듯이 뛰기.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뛰어. 이유 없이.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예전에 코스닥에 급등이 왔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코스닥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항상 주도주가 바이오 테마가 주도주가 좀 되는 모습이야.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뭐 특별한 테마가 없다가 시장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될 때 그때는 뭐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바로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왜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시장이 바닥을 찍고 나서 움직이냐면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너무나 커서 그래.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섹터를 만들어서 대형주들이 그동안 낙폭 과대였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3대 세력들은 누구야? 기관, 외인, 개인이란 말이야. 근데 개인은 기관과 외인에 비해서 밀집도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러면 기관과 외인이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낙폭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주식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가격이 너무 싼데? 그러면 기관과 외인들이 이름 없는 중소형주들을 매수를 하겠어?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부터 매수가 들어가겠어? 그래, 당연히 대형주부터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먼저 시장을 이끌어주는 선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나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면 대형주들을 또 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매도 세력들이 다음에는 어디를 들어가겠어? 이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이고 대형주의 움직임이 멈추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음 섹터인 중소형주로 움직여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주면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거지. 그게 보통 횡보장이나 하락장 끄트머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전조 현상이야.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등등 큰 우리 시가총액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이제 얘네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증시가 계속해서 좋아질 거냐라는 답은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네들이 올라간 이유가 뭐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 대형주들이. 그래,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야. 실적이 너무나 좋아져서 매수를 때리는 걸까? 아니야. 단순히 지금 매수가 들어가는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는 실적 부분은 뒤에 받쳐주면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제1 원칙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가격의 메리트가 느껴져서 들어가는 거야. 이거랑 똑같아.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50만 원이야.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3만 원이야. 50만 원대 살 거야? 3만 원대 살 거야? 왜? 싸니까. 그게 이유인 거야.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실적 문제는 후의 문제인 거고
거고 실적까지 받쳐주면 더 좋은 거지만, 자,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실한 데이터와 보장은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일단 대형주의 움직임이 끝나고 다음 중소형주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에서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 테마의 연속성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방향에 결정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급등이 나오고 계속 우상향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테마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야 돼. A테마 움직였으면 A테마가 끝나갈 때쯤 B테마가 움직이고, B테마가 끝날 때쯤 C테마가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끝나고 나서 중소형주로 가는 옮겨 탔을 때 이 중소형주의 테마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왜냐?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이 안 돌기 때문에. 시장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려면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코로나 터져가지고 거래량 들어왔을 때와 지금의 거래량을 봐봐. 반토막 이상 내려갔어. 코로나 때 급등장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였다. 그러면 지금은 하루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밖에 안 되는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으로 나와 있는 거지.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횡보장과 박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사가 될 것이고, 이 횡보와 박스장에서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4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하고, 4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의 하락장 때문에 많이 하락해 있던 값싼 종목들을 노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나마 요즘 긍정적인 이슈로 좀 보고 있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악재만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거든. 악재 뭐 대표적인 게 뭐야? 인플레이션이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이런 것들만 있었다 그런다면 그나마 요즘 희소식이 들리는 거는 바로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 근데 환율이 1400 후반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1200 다시 이제 초반대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 그나마 이것이 증시를 지금 버텨주고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1400원대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이것보다 더 많이 빠졌을 건데, 환율 자체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그나마 안정이 된다는 거. 그렇다 그래서 증시가 V자 반등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크게 돈을 베팅할 때가 아니라 좀 더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2월 3일날 열리는 FOMC 회의도 봐야 될 거고, FOMC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금리를 올해 1%까지 올린다 그랬는데, 1%까지 올린다 그런다면 0.25, 0.25, 0.5를 가든가 아니면 0.5, 0.25, 0.25를 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한 3번 정도만 거치게 되면 1.0은 채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 FOMC 회의가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그럼 5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고, 5월 지나고 나서야 금리가 동결로 계속 떨어지게 된다 그런다면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되면서 5월 이후부터는 좀 시장이 좀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난 내다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나는 2월 달 FOMC 첫 회의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나서 투자의 전략을 좀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야. 이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 들어와. 안 들어와. 한번 폭등장이 나왔기 때문에 폭등장이 나오고 나서 재차 짧은 시간 내에 폭등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지금 시장에 현금이 안 돌잖아. 시장에 돈이 안 돌아. 지금 다들 돈이라도 갖고 있으면 금리에 이자 내는이라고 벅차. 야, 너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당장 이자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게 생겼는데 내가 무슨 여윳돈이 있어갖고 재테크를 해. 안 그래? 우리나라는 부동산하고 연결을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 집, 내 현금으로 다 산 사람이 어딨어? 거의 없잖아. 99%가 아마 없을걸? 전부 다 은행 이자 끼고 대출 끼고 하는 건데 그 이자 비용 내기도 벅찼는데 무슨 재테크고 무슨 주식이냔 말이야. 그러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자의 부담이 낮춰져야 이자 좀 덜 내고 그 돈으로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할 건데,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은 들어올 수가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테마가 끊기지가 않는 거지. A테마가 돌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테마가 엄청나게 일어나. 뭐 A테마가 끝난다 해서 B테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A, B, C, D 동시다발적으로 테마가 일어나서 계속 치고 올리는 거야. A가 끝날 때면 또 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돼서 또 시장을 끌어올리고, 근데 하락장이고 횡보장에서는 절대 그런 테마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지. 자, 오늘은 이렇게 대형주에 관련된 움직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환경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또 설날이 다가오네요. 설날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설날들 잘 보내시고, 비록 경기가 힘들고 많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MF도 겪어봤고 08년도 서브프라임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날 다들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운전들 조심히 해서 무탈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